사랑에도 나이가 있나요? 김영숙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새해 첫날 노인복지관 서예교실의 하얀 화선지 위에 먹물이 번져갔죠. 78배 나이에 처음 잡아본 붓이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붓끝은 제멋대로 움직였어요. 화선지 위로 먹물이 번지는 걸 보며 한숨을 쉬는데 옆자리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 수업이세요, 여사님? 고개를 돌리니 온화한 눈빛의 할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갈한 회색 스웨터에 깔끔하게 빗은 머리,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죠. 이병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75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5년 처음으로 누군가의 다정한 목소리가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사연을 시작하기 앞서 인생의 찻잔 채널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봄이 되었지만 영숙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 빈자리는 여전히 컸거든요. 아들은 미국에, 딸은 부산에 살았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그나마도 안부만 묻고 끊는 짧은 통화였어요. 혼자 사는 아파트는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죠. 남편이 앉아있던 식탁 건너편 의자는 항상 비어 있었고 밤이면 침대 반쪽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새해 결심으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 보려고요. 영숙 할머니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병철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화선지를 가리켰어요. 좋은 결심이십니다. 저도 작년 가을부터 이 교실에 다니고 있는데 서예가 참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붓을 잡고 글씨를 쓰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거든요. 서예 선생님이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신년이라는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새해의 시작을 붓으로 담아보세요.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요. 영숙 할머니는 화선지를 펴고 붓에 먹물을 묻혔습니다. 먹물이 뚝뚝 떨어질까 조심스러웠죠. 붓을 종이에 대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붓을 제대로 잡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먹물이 화선지에 번지며 글자가 흐트러졌습니다. 옆에서 병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여사님, 서예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비우고 붓이 가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의 목소리에는 다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그 말에 힘을 얻어 다시 붓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병철 할아버지가 자신의 화선지를 보여주며 말했죠.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여사님보다 더 서툴렀어요. 붓을 잡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먹물을 쏟기도 하고 옷에 묻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매주 오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화선지에는 단정한 글씨체로 희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균형 잡혀 있었고 글자 전체가 조화로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영숙 할머니는 천천히 짐을 챙기려 했습니다. 붓을 씻고 화선지를 조심스럽게 접고 가방에 넣었죠. 그런데 병철 할아버지가 뒤에서 불렀어요. 여사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복지관 앞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처음 오신 분께 환영 인사라도 제대로 해야죠. 영숙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차를 마신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젊었을 때라면 몰라도 이 나이에 남자와 단둘이 카페에 앉는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복지관 앞 작은 카페는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죠. 병철 할아버지가 유자차 2잔을 주문했어요. 따뜻한 차가 나오고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병철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3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결국 헤어지게 됐죠. 영숙 할머니는 놀라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이혼이라니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만 했거든요. 대기업에 다니면서 회사만 생각했습니다. 승진만 생각하고 실적만 생각하고
가족은 뒷전이었어요. 아내는 외로웠을 겁니다. 자식들도 저를 멀리했죠. 아빠가 아니라 그냥 돈 버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병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가족에게 뭘 해줬는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돈만 벌어다 줬을 뿐이었습니다. 대화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사랑도 표현하지 않았죠.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5년 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리는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에 가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죠. 영숙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병철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티슈를 건넸죠.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여사님.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밥도 안 먹고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자주 전화했는데 저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폐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식들도 각자 인생이 있잖아요. 영숙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아무렇게나 입고 화장도 안 하고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싶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건 서로가 같은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상처를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영숙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서에 교실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병철 할아버지를 만나는 게 즐거웠거든요. 두 사람은 수업 30분 전에 먼저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수업 후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카페는 두 사람만의 특별한 공간이 되어갔어요. 오늘은 애라는 글자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수업날 선생님이 칠판에 사랑 애자를 크게 썼어요. 영숙 할머니는 화선지를 펴고 붓에 먹물을 묻혔습니다. 사랑이라는 글자를 쓰는 게 어색했죠. 얼마나 오래 이 글자를 써보지 않았을까요? 옆에서 병철 할아버지도 같은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글자가 참 어려워요. 획도 많고 균형 잡기도 힘들고요. 영숙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철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랑이 원래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글자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요. 쉽게 주어지지도 않고 지키기도 어렵고 표현하기는 더 어렵죠. 그의 말에 영숙 할머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붓을 움직였어요. 먹물이 종이 위를 흐르는 소리, 붓이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복지관 교실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병철 할아버지가 자신의 작품을 영숙 할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여사님, 이거 받아주시겠어요? 화선지에는 단정하게 애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걸 왜 저한테? 그냥요. 여사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병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그 화선지를 조심스럽게 받았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느낌이 얼마만인가 싶었어요. 마치 처음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서예 교실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곳이 되었어요. 함께 글씨를 쓰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눴습니다. 어느새 영숙 할머니의 마음에는 따뜻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죠. 병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철 할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카페에 앉아있던 영숙 할머니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혹시 이제 그만 만나자는 건 아닐까요? 저 여사님과 함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외롭지 않고 마음이 편하고 웃을 수 있어요. 이런 감정이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사님이 제 곁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제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습겠지만 병철 할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75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다는 용기 있는 말이었죠. 영숙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요.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 이제는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할아버지를 보는 게 좋아요.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게 좋고 웃는 게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서로에게 전해지는 온기는 뜨거웠어요. 카페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딸 미영이 부산에서 갑자기 올라왔거든요.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온 딸은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 옷차림에 신경 쓰는 모습, 무엇보다 활기찬 표정이 예전과 달랐죠. 엄마, 요즘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영숙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병철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예 교실에서 만난 친구가 있다고 함께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눈다고 했죠. 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 남자예요? 응, 할아버지인데 참 좋은 분이야. 서예도 잘하시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엄마,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남자를 만나세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잖아요. 영숙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딸이 이렇게 화를 낼 줄 몰랐거든요. 아니야. 그냥 친구로. 친구요? 나이 든 남녀가 친구로만 만날 리 없잖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시면 아빠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제 얼굴이 있지. 오빠 얼굴이 있지. 딸은 계속 반대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나이 들어서 창피한 짓 하지 말라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라고 했죠. 영숙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창피한 짓,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그 말들이 가슴을 짓눌렀죠. 정말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행복해지고 싶은 것도 죄인가요? 다음 목요일 영숙 할머니는 서예 교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철 할아버지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만 있었죠. 딸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병철 할아버지가 걱정해서 전화를 걸어왔지만 영숙 할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또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어요. 딸의 말이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자기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라고, 돌아가신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눌렀죠. 세 번째 목요일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문을 열자 병철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죠. 분홍색 동백꽃이 피어 있는 화분이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실례를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락도 없이 지내시면 저는 너무 걱정됩니다. 밤에 잠도 못 잤어요. 병철 할아버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제가 죄송해요, 할아버지. 딸이 반대를 해서요. 나이 들어서 창피한 짓 한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고. 병철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저도 제 딸한테 말했을 때 똑같은 반응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따님도요? 네. 처음엔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철없는 짓 한다고,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철 할아버지는 영숙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혼은 했지만 아빠도 외롭고 누군가의 따뜻한 곁이 필요하다.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게. 그러니 제발 아빠의 마지막 행복을 빼앗지 말아라고요. 병철 할아버지가 화분을 영숙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여사님, 우리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행복할 수 있어요. 자식들 눈치 보느라 우리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그의 말이 영숙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맞아요. 왜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나요?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자신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외롭고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웠던 건 죄가 아니었어요. 늙었다고
배우자를 잃었다고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저도 용기를 내보고 싶어요. 영숙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철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죠. 다음 목요일에 서예 교실에서 뵙겠습니다. 여사님,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할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야. 엄마가 외롭지 않게 해주고 함께 웃을 수 있게 해주시거든. 내 아빠를 잊는 게 아니야. 아빠는 항상 엄마 마음속에 있어. 그런데 남은 인생도 살아야 하잖니. 엄마한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전화 너머로 딸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진짜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오랜만에 웃을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 목요일이 기다려져. 이런 느낌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그럼 한번 만나볼게요. 그 할아버지, 엄마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제가 반대할 자격은 없죠. 딸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이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엄마의 행복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서예 교실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들어서자 병철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정, 연, 신, 성 다양한 한자를 쓰면서 서로의 마음도 더 깊어졌어요. 복지관 앞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병철 할아버지가 영숙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여사님, 우리 벚꽃 구경 가실까요? 한강 여의도 벚꽃이 예쁘다고 하던데요. 좋아요. 함께 가요. 두 사람은 한강으로 벚꽃놀이를 갔습니다. 만개한 벚꽃 아래를 천천히 걸었죠.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사진도 찍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젊은 연인들 사이를 걸으며 두 사람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죠. 벚꽃 아래 벤치에 앉아 병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여사님, 재혼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있고 자식들도 있고 복잡한 일도 많을 테니까요. 다만 우리 서로의 곁을 지키자는 의미로 받아주시겠어요? 저는 여사님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상자를 열자 소박한 은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영숙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제 인생에 다시 봄을 가져다줘서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줘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여사님, 외로웠던 제 삶에 빛을 비춰주셔서요. 여사님 덕분에 저도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병철 할아버지가 반지를 영숙 할머니의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줬죠. 주름진 손가락에 끼워진 은반지는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78과 75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지 않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아껴가며 사랑했습니다. 서예 교실에서 붓을 들 때처럼 급하지 않게 마음을 담아서요. 그 후로도 두 사람은 매주 목요일 서예 교실에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다른 수강생들도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했어요. 선생님은 두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했죠.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끼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이죠. 영숙 할머니와 병철 할아버지는 서예를 계속 배웠습니다. 이제는 글씨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쓴 사랑 글자는 복지관 게시판에 걸려 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구나. 우리도 희망을 가져도 되겠구나. 늦은 사랑은 천천히 깊어갑니다.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서예의 분놀림처럼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요.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찻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